안녕하십니까.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변희재 대표를 모시고 황량수와 톡톡톡 대담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총선 끝날 때까지는 변희재 대표와 제가 총선 특집으로 돌아가는 정치판의 꼴들을 정당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요일날 알려주는 그런 이 특집을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변 대표 고생스럽더라고 잘 좀 협조해 주십시오. 오늘 끝나고 제가 삼겹살 사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요즘에 이 병국총 이제 공정비역 국민회에서 전 지부를 지금 만들면서 이 병역비리 금지법 통과를 뛰다 보니까 총선판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뭐 지금 세당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내가 딱 관심 갖고 좀 그래도 큰 흐름 보인다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셋 다 우중충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정치 소식은 황장수 TV 보는 걸로 다 떼고 있거든요. 어떤 거 보지도 않고. 그래서 황수령님이 생각하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해가지고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변 대표 한국 최고의 농객인데 뭐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전 대신 변국총에 우리 또 지부를 맡아갖고 우리 사무실에서 또 변국총에 뭐 출마자들 동의서 받는 일이나 또 전국 어디서 하든 열심히 변국총 모임에 가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자, 더민주당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전 의원을 갖다 영입해서 이제 이 선대위원장으로 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정권을 줄 것 같습니까? 못 주죠. 그 전권에 선대위원장으로서는 공천권이 포함되는 건데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권을 주겠습니까? 제가 이분은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강렬히 기억이 나는 게, 물론 뭐 그 전에 전두환 정권 때 뭐 민정당에서 뭐 비례대표하고 노태우 정권 때 뭐 하고 와이스 때 뭐 하고, 그런데 2004년도에 그 지금 현재 당이 하도 막 지금 이제 문재인당인가 문재인당에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분당되지 않았습니까? 예, 새천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떨어져 나가면서 새천년 위원장이 이제 하나가 대표로 해서 몇 명 남아 있었죠. 예. 저는 뭐 그분하고 가까웠던 한때 안철수의 양대 멘토였는데 윤여준 씨. 지금 김종인, 윤여준 이 두 분이 한국의 정파 중에서 안 거친 데가 한 군데도 없이 싸그리 다 거쳤습니다. 민정당 때부터 두 분이 나란히 시작하셨어요. 자, 민정당 때 시작을 해서 안철수 진영에 공동으로 같이 있었죠. 또 윤여준 씨는 또 돌고 돌아서 안철수 진영에 다시 왔고, 그 사이에 윤여준 씨는 또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김종인 씨는 박 대통령을 지지해서 변희재 대표 말대로 완주를 하느냐 했는데, 저는 김종인 씨가 완주를 했다는데 그때 2012년 대선 때 뭐 투덜거리거나 말거나 완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완주를 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 당시에 완주는 했었는데 사실은 태업 상태로 완주했죠. 예, 거의 한 달 전부터 태업 상태로 완주했고. 예, 태업 상태로 완주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보수가 여러 가지로 보수표만 받아서는 박통이 이기기가 어려웠는데, 보수에서 이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종인 씨의 경제민주화, 뭐 이 복지 확충, 또 나아가지고 옛날에 토지 공개념 이야기했고, 사실 저분이 박 대통령 밑에서요, 이 독일의 게팅겐 대학에서 박사로 공 따가 와가지고 박 대통령 서강대 교수로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실무적인 참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저분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기초적인 안을 따듬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뭐 영국이나 어떤 유럽 선진국의 일이었죠. 그래서 저분은 사실은 뿌리가 박정희 대통령 사람입니다. 그 연고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뒤에도 민정당에서 발탁이 되어서 비례대표를 하고, 또 노태우 대통령 때는 비례대표도 했고 수석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뿌리가 있는데, 사실 뭐 저분이 딱 한 가지 부분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민주화라는 부분이 또 시대에 조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문재인 대표가 그걸 알고 지금 날름 채워갔는데, 친노와 저분은 물과 기름처럼 솔직히 개성에 있어서 안 어울리는데, 그래서 그 김종인 씨가 이 친노와 이 케미라고 부르는 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까? 그럼 이상돈 씨가 지난번에 박영선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재작년 9월달인가 그랬죠. 네.
그때는 뭐 정청래 씨 등등 뭐 거의 개거품 물고 어떻게 이런 수구 세력이 들어올 수 있냐 뭐 그랬었는데 그 이상돈 씨보다는 김종인 씨가 좀 더하죠. 이상돈 씨는 국보이나 이상돈 민정당은 씨는 참여 안 했지 그냥 않습니까? 학자로서 왔던 사람이고, 근데 지금 김종인 씨는 일단은 국보위 참여했었고 전두환 정권 당시에 비례대표를 2번 했던,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전두환 세력인데 그 386 세력들이 또 이 부분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도저히 사실은 역사적 맥락이나 지금까지 친노가 해왔던 행태로 볼 때는 어울리지 않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종인 씨가 여러 곳을 거쳐오다 보니까 지난번 이제 박근혜 캠프에서도 그랬었고,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자기가 전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공천권까지 언급하면서 전권을 다 갖기로 했다라고 그냥 언론의 모습 박아버린 것 같아요. 말 못 듣게 그분은 하려고. 저는 사실 김종인 씨를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입니다. 제 아는 분하고 친구라 가지고 오래된 김종인 씨하고 뭐 옛날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차를 마셨어요. 그 사무실에 자주 갔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뭐 한 달에 한 2번, 한 번 이렇게 차를 마시고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섭섭하게 이야기한 거는 뭐 그분이 여기저기 그친 게 아니라 밥 먹자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시더만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기도 하고 본인의 어떤 주도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 사실 그 사무실에 보니까 안철수 쪽 사람도 오고 뭐 박영선 씨 쪽도 오고 손학규 씨 쪽도 오고 문재인 쪽도 오고, 참 한국의 모든 정파가 다 오는 양산박 같은 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김종인 씨가 안철수 의원의 더 국민의당입니까? 거기는 좀 가기가 어렵게 돼 있잖아요. 헤어질 때 너무 안 좋게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가 뭐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아,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씨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헤어졌고 갈 부분은 이 더민주밖에 없는데, 더민주가 과연 공천권을 김종인 씨에게 적절하게 배려를 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건 김종인 씨가 아니라 누가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도 외부 영입의 선대위원장은 사실은 얼굴 마담이죠. 당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그런 외부 영입에다가 공천권 정권을 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김종인 씨가 아니고 친노가 아니어도 어려운데, 친노는 원래 공천권을 독점하는 세력이잖아요. 나눠먹기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재파 중에서 제일 유일하게 이 내각제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게, 내각제는 나눠먹기 판인데 친노는 나눠먹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런 친노 세력이 김종인 씨에게 공천권을 나눠먹는 것도 아니고 전권을 준다? 친노가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김종인 씨가 들어가자마자 공천권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선언을 하고, 문재인 씨 당대표 사퇴하기로 했다 막 질러대고 있는데, 사실 옛날 박근혜 캠프 때도 저렇게 하다가 이제 판이 깨진 건데, 근데 이제 새누리당 이 사람들은 친노하고 다르게 뭔가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기질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완주를 한 거죠, 김종인 씨가. 근데 친노 세력은 그냥 있는 사람도 날려버리는데, 외부에 들어온 사람이 문재인 사퇴를 막 거론하고 공천권 내가 정권 다 있다. 글쎄요, 저거 한 달 갈까? 오늘 하는 거 볼 때는 저는 오늘 방송에서는 매우 덕담을 했습니다. 뭐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서 덕담을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친노가 사람으로서 보면 김종인을 지금 영입해 갔다는 건 총선 대선을 앞두고 지금 경제 위기고 양극화 이런 게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 사람으로 정치적인 행적으로 보면 진짜 있어서는 안 될 행적들이죠. 그런데 저 사람이 그 과정에서도 이 경제 민주화 이야기 하나만큼은 끝까지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새누리당하고는 잘 안 맞았죠. 억지로 대선까지 치르면서 이미지를 좀 빌려줬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친노하고 보면 그 부분이 얼추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정책적이거나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이 스타일, 캐릭터의 문제에 있어서 김종인 씨는 영화 배우로 보면 완전 신 스틸러 같은 굉장히 강한 캐릭터 아닙니까? 그런데 친노도 또 정치판에서 가장 강한 캐릭터잖아요. 캐릭터의 충돌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부분에서 저도 벤 대표 입장에 이 캐릭터끼리 굉장히 이 충돌이 심할 것이다. 이게 좀 이 입장을 좀 실는데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언제 물러날까요? 아니 물러나기로 했다고 김종인 씨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가 발언을 지금 대충 흐리고 있는데, 이미 좀 정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러났는지 안 물러났는지. 자, 지금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물러나 버리면 새누리당은 누구를 데리고 김종인 씨랑 이제 김종인 씨랑 선거구청 선거일정하면 이제 김무성 씨가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선대 본부장을 하고 김종인 씨가 선대 위원장했는데 박근혜 캠프 위원장 본부장 둘이 이제 선거구 짜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1월 말까지 영입할 사람이 더 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보면 세 개 당 중에서 우리가 친노, 저는 오늘 방송에서 그랬어요. 내가 정치판에서 평론한 사람 중에 친노를 제일 비판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 영입하는 부분을 보면 친노가 셋 중에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노가 영입을 더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행거는 이제는 시작이고 앞으로 뭐 1월 말 정도까지 매일 몇 명씩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친노가 영입할 사람 다 넣어놓고 공천에 틀을 잡아놓고 그때쯤 이제 천정배당이나 정의당하고 통합을 시도할 겁니다. 천정배 씨하고 원래 한 혈통 아니에요. 같은 노선이죠. 그냥 정의당하고도 또 운동권으로 보면 크게 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1차 통합을 한 다음에 문재인이 물러나갈 건데 그럼 이까지 가려면 6월달이 지나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도 갈라 그러면 설 전에 선거구 획정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문재인과 김무성의 역사상 최고 합작이 제가 볼 때 이 선거구 획정을 미루는 야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인이고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뛰려고 하는 신인이거나 또 더민주에서 탈당하려고 하는 탈당파들이나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결국 있는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정의당이나 천정배당하고 문재인에 합당하면은 김종인 씨는 그때 아웃되겠네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친노도 그 정도인데 정의당 세력이 들어와 버리면은 김종인 씨 그냥 전두환 후예죠. 그 시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러면 김종인 씨가 정의당 사람들의 공천권을 정권 행사한다? 이게 결국 답이 나오는 애가 이렇게 되면은 잠시 이제 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문재인당에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로 좀 앉혀놓고 가다가 오늘 그 얘기 나왔더라고. 자기는 무조건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정권을 보장받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얘기하는 게 당분간은 단독 선대위원장이고 나중에 뭐 합당을 하게 되면은 뭐 공동 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온다. 그럼 그때 다 정리가 되겠네요. 그때 좀 이용 좀 당하고. 지금 저 전남에서 출마하는 그 사선 의원 김상곤 의원입니까?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을 뭐 공동 선대위원장 한다는 보도도 또 언뜻 나오고 호남 쪽 지금 호남 쪽이라고 해가 그 다음에 또 지금 합당을 하면 합당 쪽에서 정의당에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예를 들어서 천정배당에서 하나 나오면 이제 김종인 씨가 원오브 댐 선대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수습이 될지 과거에 새누리당에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으로 영입했을 때 국민들은 뭐 영입 조건이 뭐가 있었냐 없었냐를 선거 끝날 때까지 궁금해하다가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그 과정에서 쉽지 않아지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아마 뭐 비례대표 하나 정도는 했겠죠. 그럼 김종인 씨는 이번에 되면은 비례만 5선을 하게 되는 아마 비례로 4선한 것도 신기록인데 또 본인 기록을 또 본인이 깨게 될 텐데 아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친노 쪽에서는 그냥 얼굴만 한번 내세우고 비례 하나 던져주고 끝내겠다는 걸로 연결한 것 같고 김종인 씨는 들어가서 그걸로는 안 된다. 내가 정권에 이루겠다 이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장외 좌파 세력 그러니까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장외 세력인 천정배당이나 정의당이 합당되는 순간에 이제 김종인 씨 역할은 끝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냥 끝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은 불을 다 건조가 있어가지고 불을 다 태우고 갑니다. 배지를 안다는 다른 상 같으면 대충 배지 던져주면은 먹고 떨어지는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배지 버려서 칼질 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쉽게 친노들한테 이용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때 1번 말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친노의 곤조와 김종인의 곤조가 누가 더 셀 건가? 곤조의 대결일 거다 싶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지금 계속 못을 받고 있거든요. 이 자기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계속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야,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쉽지가 않습니다. 김종인 씨 이 관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뭐 친노를 모르겠어요. 뻔히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못을 박아놓고 있는 거죠. 본인이 뭐 평소에 저한테도 친노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뭐 김종인 영입과 친노 이 케미가 가능할 것인가 변희재 대표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